안녕하세요. 고양이를 부탁해서 안녕하세요. 바로 네. 고양이가 있네요. 석구입니다. 도착하자마자 만난 건 새침대기 석구. 고양이를 무서워하고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해요? 네, 애입니다. 되게 좋아하네요. 그러면은 좋아하는 거 맞아요? 지금 자고 일어나가지고 네, 좀 예민해진 것 같아요. 예민할 땐 어떤 행동을 좀 해요? 물어요, 사람을. 세게는 물진 않는데 약간 앙 하는 식으로 이렇게 승질내듯이. 이 아이가 물어서 곡을 신청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것 때문에 혹시? 사실 저희 집이 여기가 다가 아니라 더 옆에 거실이 또 있거든요. 나 원래 벽인 줄 알았어. 벽이 아니라 저희가 임의로 막아둔 거예요. 아야! 이거 좀 아야! 이 친구가 문제지. 나한테 집중해달라고. 다른 고양이들은 요거 너머에 있거든요. 후추 있어? 나 그러면 문 열게. 안녕하세요. 눈앞에 펼쳐진 또 다른 공간. 거실에서 만난 이 녀석은 느긋한 성격의 자몽입니다. 또 다른 아이예요. 후추는 지금 여기 소파에 아래에 여기 까만색 천 안에 와, 이건 거의 위장 수준인데요. 한 달 걸렸어요. 같이 룸메라 이사 와서 한 달 뒤부터는 저를 보고 숨진 않는 정도였어요. 친해진 건 아니고요. 네. 얼굴 한번 보기 정말 힘드네요. 고등어 탭이고요. 네, 그냥 눈 노란색에 약간 호랑이처럼 생겼어요. 무서운 아이. 약간 조금 눈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가지고 싸납게 생겼어요.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후추. 듣던 대로 눈빛이 강렬합니다. 두 분은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회사 동료 관계예요. 그냥 나이도 같고 동문이고 이전에 이직하기 전 직장도 똑같았고 지금은 또 같은 회사에 이직하게 돼서 같이 살게 됐습니다. 한 집에 살게 되면서 보호자들은 더 가까워졌지만 고양이들은 아니었던 거죠. 그냥 거의 문이 뒤집어져서 물려고 하니까 첫 만남부터 서로를 견제했던 석구와 후추. 날이 갈수록 적대감은 커졌는데요. 합사를 위해서 방묘창을 샀던 건데요. 후추가 석구를 공격하려고 했고 그래서 천장부터 바닥까지 시선을 막았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방묘문. 그 효과가 궁금한데요. 이게 효과를 봤다고 해야 되는지 저희는 이제 시야가 차단되면 다 어쨌든 서로 싸우는 일은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문을 열려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틈이 있잖아요. 그 틈으로 서로 발을 집어넣고 싸우니까 이게 참 문틈으로 벌어지는 신경전. 심지어 녀석들의 행동은 전부 다 과격해졌습니다. 결국 철저한 분리 생활을 선택. 거실은 번갈아가며 개방하고 있죠. 방숙이 되어버린 두 녀석. 문제 상황을 파악하려면 일상을 들여다봐야겠죠? 이른 아침. 사료값 많이 벌어와야 해. 석구 보호자도 공간을 넘나들며 출근 준비로 한창입니다. 아침부터 고생이 많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말이죠. 보호자들이 없는 내내 후추는 마치 뭔가에 홀린 듯 방묘문 근처를 서성였는데요. 물론 건너편에는 언제나 석구가 자리하고 있었죠. 야, 거기 있는 거 다 한다. 저리 가라고 했다. 온종일 이어진 대치 상황. 결국 석구가 자리를 피합니다. 보호자가 있을 때도 후추의 공격성은 계속됐는데요.
정리를 시켜보지만 그 효과는 잠시뿐이죠. 그리고 그날 밤. 후추의 움직임이 수상한데요? 여유롭게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방을 빠져나갑니다. 아무도 못 봤겠지? 이어지는 은밀한 움직임. 경계의 문턱을 넘어 어딘가로 이동하는 녀석. 마침내 도착한 곳은 석구가 있는 방이었는데요. 일촉즉발의 상황. 야밤에 예상치 못한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재빠른 대처로 무사히 상황 종료.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보호자들은 속상할 따름이죠. 후추는 처음 자몽이랑 살 때 되게 합사가 원만했어요. 자몽이 다 젖었으니까. 그 후추는 자기가 왕이었던 거죠, 여태까지. 근데 나한테 반기를 드는 애가 있어? 너가 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얘를 어떻게든 눌러서 내 밑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성코는 제가 처음에 입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혼자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보다는 고양이를 훨씬 더 접한 적이 거의 없어서 한 번도 고양이랑 친해 본 적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순한 자몽이와 함께 자라오면서 늘 우위를 점했던 후추와 묘생 7년을 혼자 지내왔던 석구. 그래서 더욱 어려운 합사였는데요. 아직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문은 왜 여신 거예요? 석구 스트레스 받을까봐 좀 스트레스 덜 받으라고 한 번씩 거실 공유해 주는 거예요. 네. 조심스레 거실로 나오는 석구. 후추 없어. 계속되는 녀석의 예민 반응. 후추에 흔적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불안해 보이는데요. 그런 녀석을 진정시켜주는 보호자. 자리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디 봐. 녀석이 향한 곳은 혹시 이 테이블은 자몽 후추가 그나마 안 올라오나요? 맞아요. 자몽이랑 후추는 여기는 잘 안 올라오고요. 소파에서 엄마 무릎에 앉거나 요 밑에서 놀거나 캣타워 놀거나 이래요. 약간 구분이 된 것 같아요, 영역이. 긴장을 풀지 않고 후추가 있는 방을 주시합니다. 후추가 거실을 차지하는 동안에도 석구는 방묘문 앞을 떠나지 않죠. 문틈 사이로 애처롭게 보호자를 바라보는 녀석. 안타까운 마음에 즉흥적인 합사 시도도 했었는데요. 한번 열어보자. 이렇게 언제까지 있을 순 없다. 그래가지고 열어봤는데 대면 당시 후추에게 강한 경계심을 보였던 석구. 후추와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더욱 긴장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궁지에 몰린 녀석의 선택은 어디 도망갈 데도 없는 거잖아요. 여길 막아버리니까 애들이. 여기서 또 오줌 뿌리고 아예 얼음이 돼요. 속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속상해서 어떡해. 석구를 바라보는 보호자도 힘들긴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 잘못 키워서 석구가 스스로 뭔가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성격이 되어버린 것 같은 거? 혼나는 기분이 들어서 스스로. 성공적인 합사를 꿈꿨지만 이제는 녀석들의 안정적인 생활이 더 간절하다는 보호자. 이제는 구름이 정도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저희 방묘창도 치우고 조금 사람도 살고 고양이도 사는 집답게 하나의 집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키우는 집사로서 뭔가 잘못된 행동이 있으면 저희도 이참을 통해서 되게 큰 깨달음을 얻고 싶은 목적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긴급 출동한 영신. 안녕하세요. 저희가 부탁해 나항식 수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바로 보이네, 아이가. 이름이 뭐예요, 쟤는? 얘네 이름이 석구입니다. 석구? 네. 지금 엄청 긴장한 거. 그러니까 울음소리가 심상치가 않은데? 오자마자? 아, 요즘 사는 게 힘들다고. 석구도 있지만 또 다른 한 명도 있거든요. 아, 진짜로? 한번 봐볼까요, 애기들? 저희 여기가 아니라 진짜 대박이다. 진짜 살다 이런 집은 처음 봐, 이런 집. 와, 여기 또 완전 분위기가 다르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문 열리면 새로운 세상 펼쳐지는 그런 느낌? 후추랑 자몽이는 조금 낯을 가려서 아, 나 진짜 숨어 있어요, 지금. 아, 내가 다른데 숨자고 했잖아. 둘이는 좀 친한가 보다. 네, 둘은 되게 후추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아서 조금 친해요. 안녕. 영신이 간식을 건네자 서서히 다가오는 녀석. 처음이에요. 바로 나온 거. 그래요? 바로 나온 거 처음에? 이렇게 나온 거는 한 달 조금 더 넘게 걸렸고요. 아, 진짜로? 네. 이제 친해지려고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름을 너무 많이 부른다던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문희요. 문희 씨? 문희 이렇게 부르면 듣기 싫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람이 고양이한테 친해지는 것 중에 하나는 이름을 몇 번 불러보고 반응이 없으면 좀 기다리는 거. 그리고 목소리 톤을 최대한 좀 낮추는 거. 그 다음에 소리를 내지 않는 거. 그래서 낯선 애가 오면은 만지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걸 주는 게 중요해요. 가만히 가서. 지나친 관심은 노 땡큐. 진짜 제작진이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촬영을 해서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한번 같이 봐볼까요? 여기 보시면 귀가 뒤로 가 있지 않아요? 긴장이 있다는 건데 항상.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한다기보다는 관심은 있는데 가벼운 긴장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긴장되고 불안하니까 빨리 이걸 파악해야겠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얘는 지금 방금 보셨어요? 저게 맞아, 마킹하는 거예요. 고양이끼리 싸우는 경우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긴 한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약간 영역 공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내 영역이기 때문에 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 마킹을 하는 거를. 일부러. 그쵸? 자기 공간이니까. 좁은 틈으로도 싸우기 바빴던 녀석들. 시선 교환이라고 했을 때 막을 때는 완전 차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기척 정도만 있는 정도. 아, 건너편에 누가 있다 라는 상황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조금의 틈이 있으면 이미 노출되기 때문에 관심 가죠. 봐봐요. 저 문틈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보이죠? 그러니까 석구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울음소리를 길고 강하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문이 좋죠, 문. 석구에게 거실이 개방되면 이런 울음을 들으면 일단은 다시 문을 닫아야 돼. 이미 이거는 이제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미 긴장도가 바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거실에 있는 동안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보호자님이 계시기 때문에 꼬리는 서서 되게 친근하게 다가오는데 일단 이 시야에 확보되는 것들, 냄새는 일단은 두려움으로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은 춤을 추고 있는데 얼굴은 울고 있고 슬픈 댄스인가? 하겠지. 춤은 춰야겠고 울고 있고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 진짜. 간혹 합사 시도라도 할 때면 전쟁이 따로 없었죠. 일단은 지금 귀 완전 사라졌죠? 뒤로 완전 숨겼죠, 무서워서. 눈은 완전 확장됐죠, 동공. 수염 완전 뒤로 젖혀졌죠. 몸 뭉클이었죠. 도망갈 때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저거는. 바로. 그다음에 코 빨개졌죠. 3F라고 3F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프리징, 얼어버리거나 아니면 플라이트, 도망가거나 아니면 파이트, 싸우거나. 그래서 만약에 얼었는데 도망갈 데가 없으면 공격을 선택해요.
보통 싸움을 보게 되면 서로가 가해 고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그냥 후추가 가해 고양이고 그다음에 석구가 완전 피해 고양이. 영상 보시니까 좀 어땠어요? 성격이 안 맞으면 답이 없으니까 이제 답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 답이 없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답을 내리느냐가 중요하죠. 3M도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M은 뭐냐면 하나는 첫 번째가 매니지먼트, 환경 관리, 환경적인 부분들. 지금 이 공간이 베스트는 아닐 수 있으니까 저렇게 지내는 게 베스트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거리를 좁혀가는 교육을 하는 것도 있고, 근데 마지막 M은 메디슨이에요. 우선은 크게 아픈 적이 없어서 근데 그 아프다라는 기준이 사람은 이제 신체가 아프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금 석구는 어디가 아파요? 마음이 아픈 건데. 마음이 아프면 마음을 좀 치료해 줄 수 있는, 관리해 줄 수 있는 약을 먹는다라는 게 나쁜 게 전혀 아니거든요. 아이 심리적인 걸 안정감을 계속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약에 의존하는 건 좋진 않죠. 환경적인 노력, 교육, 그다음 이 세 가지가 같이 잘 밸런스 있게 어우러지면 담요 과정에서는 관계가 훨씬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합사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접근을 했었는데 보호자님들도 좀 잘못된 교육 방법, 약간은 좀 부족한 관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닌 종합적인 선물 세트 같은 문제 상황이지 않았나 싶었어요. 석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성격 개선, 자신감이 낮고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이는 것들이 좀 필요했고요. 후추의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교육 과정이 조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석구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서 놀이 방법 같은 것들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시작은 최공간에서. 잡으면 잘했어 하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세요. 잘했어 하고 잘했어 해서 풀게끔 해준 다음에 그렇죠. 이것도 보상이에요, 하나의. 칭찬과 보상은 필수인 거 아시죠? 이 공간이 자기 공간에 생각해서 자신감 있게 놀잖아요. 이 공간을 밖으로까지 이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호자님이 놀아주실 때는 꼭 장난감으로만 놀아주는 거예요. 손으로 절대 놀아주시면 안 되고. 그래서 만약에 손으로 만약에 손을 뭐 자극한다, 문다 그러면은 다시 분리. 하지만 복도로 나오자 움직임이 급격히 줄어든 석구. 여기까지가 약간 자신감 있는 공간. 심지어 지금 문이 열려 있어서 문 닫아볼까요? 문이 열려 있으니까 힘들어요, 아이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두고 봐, 문이 닫히니까 놀기 시작했어요. 저 문이라는 게 엄청난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엔 놀이 공간을 거실까지 확장해 봤는데요. 그렇죠. 긴장도가 지금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되게. 자, 긴장도가 높을 때 먹는 소리를 내고 있네. 그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피해 고양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고양이가 훨씬 핵심 공간이나 좋은 거를 더 제공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림막이 어떻게 보면 얘가 되게 공간을 제한적으로 둔 거예요. 얘는 탐구하고 이렇게 구경하고 편하게 있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저기만 있다 보니까 더 계속 소심해지고. 이 피해 고양이는 일단은 가장 넓은 공간을 쓰는 게 맞아요. 오 마이 갓, 이제 여기도 내 영역이라고? 갖고 자 일단 먹는 것부터 시작할게. 먹어야 돼요. 지금은 계속 긴장돼 있죠? 괜찮아. 섞고. 서서히 거실에 적응하는 녀석. 이제 좀 편안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 소리가 들리네. 깜짝 놀랐어, 순간. 문 좀 다시 열어주실래요? 손이 바빠진 야옹신. 깊이도 조절하면 돼요. 다행히 바로 관심을 보이네요. 그렇지. 그다음에 좀 깊은 거 한번 해보는지 봐볼까요? 먹을 수 아이. 손을 쓸 겁니다. 있. 잘하는데요, 엄청. 이거를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확실하게 네가 여기 나왔을 때 널 괴롭히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이게 자신감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공간에 대한 기억을 바꿔주는 거죠. 피해 고양이가 넓은 공간을 더 편하게 쓰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이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저기서 후추랑 자몽이가 지낼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부터 해서 어떤 자극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후추의 방에도 변화가 필요한 상황. 수직 공간부터 마련해주고요. 이동장을 활용해 숨숨집도 배치해줍니다. 이 정도면 지낼만 하겠죠? 이어서 합사 교육도 시도해봤는데요. 이거 하네스 한번 채워볼까요? 지금 먹으면서. 제가 간식 하나 준비할게요. 그거를 좋아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좋아하려면 좋아하는 거랑 연결을 시켜서 해줘야 돼요. 항상. 아니 도망가다 벌써. 아니 괜찮아요. 아, 나는 가슴줄 타기 싫어. 근데 왜 하네스한테 안 좋은 기억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하네스 체험은 병원에 가니까 아 그래서 그렇게 연결고리가 됐구나 아이가. 나도 잡아서 아는데 별로더라고. 그냥 무조건 하네스 억지로 채워서 막 합사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네스에 대해서 익숙하게 해주고 소리 자극에 대해서 편안하게 해주는 것부터 시작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인 합사 교육, 합사를 다시 진행하는 걸로 생각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간식을 통해 가슴줄과 친해지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아직은 많이 긴장한 것 같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찬 상태에서 조금씩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움직이는 연습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후추가 편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 주었는데요. 제법 찰만한데? 가슴줄에 익숙해졌는지 조금씩 움직이는 녀석. 금세 좋아지겠죠? 합사에 있어서 하네스 교육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후추 같은 경우는 하네스하고 이제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하네스하고 친해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후추처럼 익숙하지 않은 고양이들은 하네스에 충분히 익숙한 교육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거리 좁혀나가는 교육을 다음 단계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양이들이 마음이 편해지려면 일단은 예측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삶이. 묘생이. 네. 묘생이 예측이 가능하면 아이들이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짤 거예요. 야옹신의 마지막 솔루션! 바쁘게 돌아갔던 보호자 일상의 빈틈을 활용하여 녀석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이걸 이제 계속 루틴으로 돌리는 거죠.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이러면 이제 뭐 사람도 못 만나? 행복한 석구로 다시 태어날 거야. 정말로 예상과는 너무 달랐던 집이었던 것 같아요. 복합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건 좀 스케줄이 좀 필요하고 그냥 거기에 맞게 알맞은 교육, 알맞은 놀이, 알맞은 뭐 합사, 뭐 진행 이런 것들을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어요. 보호자님들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막 실망할 수도 있고 뭐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지만 꾸준히 조금 계속 천천히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저 문 없이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일주일 후 녀석들의 집을 다시 찾았는데요. 후추는 가슴줄에 완벽 적응. 그리고 석구는요. 전보다 더 활발해진 모습. 거실에서도 잘 지내고 있죠. 후추랑 분리돼서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많이 확보를 했고 또 있는 동안 불안해하지 않게 많이 놀아주고 있습니다. 도망가거나 갑자기 예민해지거나 저한테도 공격을 하거나 이런 거는 네, 확실히 거의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방묘문인데요. 석구가 거실 공간을 위주로 사용을 하게 되니까 가운데 있는 방묘문이 저기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철거를 했고요. 저희가 합사 교육을 할 때 저희 문 앞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방문 앞으로 옮겼습니다. 앞으로 더 행복하고 화목한 가족이 되길 고부애가 응원할게요.